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을 설계했던 민주당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문서에 자신이 직접 사인을 한, 자신이 직접 서명을 한 그런 문서들이 10여 건 발견이 됐습니다. 또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직접 지시한 그 지시를 문서로 남긴 자료도 발견이 됐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아니라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성남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배임 혐의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게 문서로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이재명 구하기 실패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이냐? 대안은 유일하게 이낙연 후보일 것이다. 이낙연 후보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비리가 터져나온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큰 관심은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 이재명의 책임은 어디까지냐 부분입니다. 지금 구속이 된 유동규에게 주어진 혐의는 뇌물과 배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철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망갈 구멍을 파놓은 곳이고 무게중심은 신속에 있다. 이 대선 전국에서 대장동 비리 부분을 마무리해라, 대장동 수사를 마무리해라 라는 지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검찰이 나서서 김만배를 구속하겠다, 구속영장을 쳤죠. 그런데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 경찰 사이에서도, 여권 내부에서도 이 지금 검찰의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겠느냐, 신속하게 어느 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이게 갈등이 계속 빚어지는 것이 그 전체의 그림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선 전국에서 이걸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뇌물은 김만배, 유동규 선에서 자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유동규에게 주어진 이 배임 부분은 피해갈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배임 부분에는 당시 성남개발공사 직원뿐 아니라 성남시청의 많은 공무원들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배임의 성격상 그 많은 공무원들이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공무원의 당연한 생리상 자신의 책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을 수가 없다. 그 기록이 모두 남아있을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남아있을 것이다. 그들 모두의 입을 막을 수는 없다. 터져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은 유동규와 김만배 선에서 대선 전국에서는 어느 정도 막으면서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이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배임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 자료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종배 의원실에서 이종배 의원이 성남시에 이재명 시장의 결재 문서, 그 목록을 전부 제출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시에 어떤 결재들을 했는가, 그 문서들은 공문서는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공문서를 파기하게 되면 파기하는 그 행위 자체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어느 누구 공무원도 이걸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10건 정도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을 시작하던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서명한, 자기가 결재를 한 겁니다. 그게 문서로 남아있는데 10건 정도가 됩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것은 그 내용에는 대장동 개발 계획 입안부터 시작해서 사업 방식 결정, 배당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이렇게 세세한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시에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세세하게 보고를 받고 모두 자신이 승인을 하고 결재를 한 그 문서가 남아있다라는 것이 당연히 예상한 대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문서로 확인되는 건 또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이재명이 특별 지시를 내린 것도 문서에 남아 있습니다. 2016년 자료입니다. 성남시의 자료입니다. 성남 판교대장 개발 실시계획 인가라고 하는 이 문건에 한 직원이 시장님 기자회견 지시 관련 건입니다 라고 하는 메모가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세밀한 부분,
대장동 개발에 관한 세밀한 부분까지 모두 알고 있었고 모두 지시했고 모두 직접 결재했다 라고 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그게 지금 문서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을 했죠. 11시간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시장실은 쏙 빼놓았습니다. 시장실을 왜 빼느냐라는 걸 놓고 검찰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데 시장실이 가장 중심이죠. 지금 이재명의 결재 부분이 가장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실을 빼놓았다.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겠다라는 것도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검찰이 도대체 이 이재명을 향하고 있는 뇌물과 배임 가운데 봐주기를 한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이걸 정리하느냐, 어떻게 봐줄 수 있겠느냐. 지금 검찰의 그 봐주기를 한번 지켜보자는 겁니다. 이게 봐준다고 해서 봐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뇌물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유동규 선에서 어떻게 그럭저럭 막아본다 하더라도 배임 혐의를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문서들이 드러나고 문서에 이어서 이제 그 공무원 라인, 그러니까 건축 라인입니다. 건설본부장이 있을 테고 국장이 있을 테고 과장이 있고 계장이 있고 쭉 라인이 있을 겁니다. 이 라인에 모두의 입을 막고 이 라인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 배임 부분을 잘라낼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법조계의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집권여당,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게 수사하라, 신속하게 이 부분을 마무리하겠다라는 그 계획은 잘못된 판단이고 실패할 것이다. 검찰이 이 부분을 마무리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이재명은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도 이재명 소환은 불가피합니다. 이재명 기소는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어떤 장치를 활용해서라도 당헌 당규 어느 규정을 끌어대서라도 이재명 후보를 교체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재명이 교체될 경우에 지금 여야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재명이 교체될 경우에 대안은 누군가? 많은 여러 사람에 대한 유시민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전혀 현실성이 없다. 이낙연 후보밖에는 대안으로 뚜렷하게 현실성 있는 대안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 내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낙연의 지지층이 이낙연을 지지했던 사람의 80% 넘게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겠다라는 여론조사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민주당의 후보 경선이 있고 난 뒤에 일주일여 동안 지금 이낙연 후보와 민주당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겉으로 이재명은 계속 원팀을 외치고 있지만 이 일주일의 기간이 그치게 되면서 이미 내용면에서 원팀은 완전히 무너졌다. 민주당의 균열, 분열은 불가피하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 이재명 측에서는 계속해서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 이낙연과 화학적 결합, 화학적 원팀을 이야기하면서 이낙연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전 여권이 나선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낙연 후보는 지금 일주일째 계속해서 마음에 맺힌 것이 너무나 많았다.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나서야 하겠다. 나서야 할 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독자적인 행보 이런 부분들을 비치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앞으로 어떤 정치 행보를 보이게 될까? 이낙연 후보는 잘 알려졌다시피 영국 신사로도 꼽히고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으로 꼽히죠. 어떤 형태로든 민주당 원팀이라는 형식에 발을 딛지 않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낙연 후보가 잘 판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경선, 선거인단 경선에서 60%가 넘는 이재명에 대비해서 2배가 훌쩍 넘는 60%가 넘는 지지, 이낙연에 대한 그 지지의 의미, 그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낙연 후보는 80%가 넘게 이재명은 절대로 찍지 않겠다. 윤석열을 비롯한 야당 후보를 찍었으면 찍었지 이재명은 찍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여론의 흐름을 이낙연은 잘 파악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면에서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에 최소한의 배임 혐의는 이재명이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이낙연이 단순한 정치적 의리를 앞세울 것이냐, 아니면 정치인으로서의 정말 비전을 보여줄 것이냐, 이 부분을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 교체에 대한 유일한 대안, 현실적인 대안은 이낙연 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전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지금 정치 행보를 하는 것이 맞다.
영국 신사로서 그것은 이낙연의 길이 아니다, 이런 식의 행보를 보인다면 이낙연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도 이낙연이 지금까지 합리적인 정치인의 모습 지켜왔다면 앞으로 합리적인 정치적 비전을 바라본다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민주당 원팀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 교체를 해야 되는 그 시점을 겨냥해서 자신의 정치적 포지션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긴 심사숙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결단 한번 지켜볼 만한 일입니다. 고맙습니다.